안녕하세요. 키덜트 조집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제품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초와크몬 GX88 다이라가 15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제품은 GX88번 기가3대 다이라가 15입니다. 총 15기가 합체해서 만들어지는 슈퍼로봇이고요. 82년도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로봇이고 국내에는 슈퍼 타이탄 15라는 제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국내에서 불법으로 표절을 해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 자체도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 디자인만 카피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박스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볼트론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트론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자 5마리가 합체하는 고라이온의 북미판 제목인데요. 전혀 상관없는 이 다이라가를 북미에서 수입을 할 때 고라이온과 같이 볼트론이라는 시리즈로 묶어서 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조금 낮고 인기가 없는 편인데 북미에서는 나름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다이에서도 이렇게 센스있게 볼트론이라는 북미판 이름도 붙여서 발매를 해줬는데요. 북미 팬분들을 겨냥한 건지 이렇게 다이라가와 고라이온의 경우는 볼트론이라는 마크를 붙여놓고 이렇게 슬리브 박스를 따로 넣어줬어요. 다른 초합금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고요. 일본에서 발매한 거는 슬리브 없이 이것만 발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미랑 국내에서는 이렇게 슬리브를 따로 넣어서 볼트론이란 이름도 볼 수 있도록 포장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초합금혼 중에 이렇게 박스 디자인을 북미와 일본판을 다르게 해준 경우는 일본판의 대수신, 북미판의 경우는 메가조드로 발매한 적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슬리브를 따로 넣어서 두 가지 디자인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준 거는 고라이온과 이 다이라가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박스 아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슬리브판과 일본판의 박스 디자인이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박스 정면에는 슬리브, 북미판의 경우는 이렇게 볼트론이라는 마크와 멋진 다이라가의 모습이 함께 나와 있고요. 일본판의 경우는 볼트론이라는 글씨 대신 이렇게 다이라가 15이라고 영문으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스 뒷면의 모습입니다. 박스 디자인 자체는 다를 게 없고요. 일본판의 경우는 일본어로 설명이 좀 나와 있고 북미판의 경우는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우측에 보시면 다이라가가 합체한 모습과 무장들의 모습이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박스 좌측에 보시면 분리한 다이라가의 15개의 기치가 나와 있습니다. 초합금혼답게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안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매뉴얼이 한부 들어있고요. 각종 무장과 액션손 그리고 무장 받침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트레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이라가 본품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정면에 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면 안쪽에는 이렇게 고전 제품을 오마주한 것 같이 종이 커버가 하나 더 되어 있습니다. 종이 커버를 제거하면 이렇게 제품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씩 꺼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가 1호기입니다. 비행기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밑에를 여시면 이렇게 랜딩 기어가 나옵니다. 라가 2호기입니다. 공중팀에 있는데 약간 생긴 건 전차같이 생겼습니다. 바닥에 캐터필더도 달려 있고요. 굴러가진 않는 것 같은데 다른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가 3호기입니다. 누가 봐도 헬리콥터 같이 생겼고요. 특징으로는 위에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바닥에 또 랜딩 기어가 이렇게 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가 4호기입니다. 4호기의 경우도 3호기랑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아무래도 양쪽 팔이다 보니까 뭐 대칭으로 거의 디자인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가 4호기의 경우도 프로펠러가 돌아가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랜딩 기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랜딩 기어와 앞쪽 랜딩 기어를 펴주시면 이렇게 바퀴가 나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가 5호기입니다. 제가 딱 라가 5호기를 처음 본 순간 생각나는 거는 그레이트 5, 그 마스크맨의 그레이트 5 가슴에 달리는 1호기 비행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작품 자체는 요게 더 먼저니까 아마 그레이트 5가 요걸 좀 오마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빨간색의 날렵한 디자인이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는 비행기의 형태입니다. 라가 5호기의 경우도 바닥에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랜딩 기어가 펴지는 기믹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디테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팀, 쿠우라가 팀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 5기 공중팀이 합체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호기에 펴져 있던 기믹들을 안쪽으로 다 넣어주시고요. 중앙에 있던 캐터필더를 90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옆에 붙여주는데요. 측면을 눌러서 이렇게 한쪽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4호기도 동일하게 한쪽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아까 변신시켰던 2호기 측면에 이음새를 맞춰서 각각 3호기와 4호기를 꽂아주십니다. 그리고 1호기의 경우는 2호기 요 중심에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1호기의 뒷부분을 맞춰서 꽂아주시면 합체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5호기인데요. 5호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이렇게 펴지는데요. 이 조인트 부분을 2호기 중심에 있는 이 안쪽 부분과 이 안쪽의 홈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후크가 홈에 딱 걸려서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합체를 하시면 공중팀인 쿠우라가 팀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수중팀인 카이라가 팀입니다. 먼저 라가 6호기인데요. 라가 6호기의 경우는 이렇게 상측에 안테나를 꼽아줄 수 있습니다. 나름 이렇게 프로펠러 디테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중팀이라는 효과를 좀 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가 7호기와 8호기입니다. 아무래도 좌우 대칭 모델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거의 동일해서 그냥 같이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동시에 보여드립니다. 약간 색상과 디테일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잠수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가 9호기와 10호기입니다. 합체했을 때 다리가 되는 모델들이고요. 형태를 보시면 약간 잠수함보다는 이 해저에서 다니는 전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안테나는 따로 파츠가 되어 있어서 끼워주시는 부분이고요. 이 모델의 경우도 캐터필더는 고무가 달려있고 회전을 합니다. 근데 회전은 하는데 탄성이 있어서 잘 움직이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무가 삭는다거나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굴리면서 놀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중팀인 카이라가 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수중팀의 5기의 합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호기와 10호기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9호기와 10호기는 이 위쪽에 흰 파츠를 이렇게 들어 올리신 다음 꺾어서 앞에 기수 부분을 180도 돌려주십니다. 10호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플라스틱 부분을 들어 올려주시고 기수를 180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라가 7호기와 8호기의 경우는
이 뒤쪽에 보시면 합금으로 되어 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시로기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조인트를 빼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이 노란색 계열끼리 합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돌려서 나온 조인트 부분을 이 앞쪽 구멍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빨간색끼리 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호기와 10호기 이 볼트 구멍 있는 쪽에 보시면 이 흰색 파츠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사일 같은 디테일이 나오고요. 안쪽에 조인트가 꽂아질 수 있는 홈이 되는 겁니다. 이 홈에 6호기에 이 프로펠러를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갑니다. 반대편의 경우도 눌러서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안쪽 홈에 맞춰서 6호기의 프로펠러를 꽂아주시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상팀인 니쿠라가 팀입니다. 아무래도 15개의 기체다 보니까 소개만으로도 좀 지치는 기분인데요. 먼저 11호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호기도 약간 이 전차 같이 생겼고요. 이 상부 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테나라고 올라오는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나름 귀엽긴 한데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다음은 합체 시 양손이 되는 나가 12호기와 13호기입니다. 자동차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바닥에 바퀴가 있어서 굴러가기도 하고 나름 귀여운 것 같습니다. 대망의 마지막인 14호기와 15호기입니다. 합체 시 발휘돼서 약간 묵직한 느낌을 주고요. 바닥에 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장난감 자동차처럼 굴러가는 기믹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마지막 육상팀 니쿠라가의 합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11호기에 펴졌던 안테나를 접어서 넣어주시고요. 12호기와 13호기의 바퀴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14호기와 15호기 상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 파츠가 숨겨져 있습니다. 들어 올려서 빼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나오고요. 15호기도 마찬가지로 조인트를 빼서 들어 올려 주십니다. 이 11호기 바닥에 보시면 아까 뺀 조인트를 꽂을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 홈에 잘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편도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호기와 13호기의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11호기 앞쪽에 홈에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지막인 니쿠라가 팀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 해상, 육상팀까지 모두 합체를 해봤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 15개의 기체를 모두 꺼내보니까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대급 수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15개의 기체가 모두 합체하는 다이라가 P14으로 한번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아까 5개의 합체에서 바로 15개의 합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팀의 경우는 다리가 되는데요. 수중팀의 먼저 중앙 부분을 빼주시고요. 9호기와 10호기는 아까 측면으로 밀었던 부분을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안테나가 꽂혀있던 부분을 눌러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닥면에서 손톱을 걸어서 들어주시면 이렇게 캐터필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뒷부분 판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안쪽에 조인트를 돌려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캐터필더를 다시 닫아 주십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호기와 15호기에 이 조인트 부분은 다시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 뒤쪽 홈에 아까 꺼내 주신 이 조인트 부분을 슬라이드해서 끼워 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할 게 이 바퀴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바퀴가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먼저 조인트에 끼실 때는 이 뺀 상태로 슬라이드를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시키신 후 바닥을 눌러 바퀴를 넣어 주시면 락이 돼서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편 발의 경우도 조인트를 다시 넣어 주시고 엉덩이 쪽 슬라이드 홈에 발을 슬라이드해서 끼워 주신 다음 바퀴를 눌러 고정시켜 주십니다. 다음으로 골반이 되는 11호기입니다. 이 11호기는 별게 없어 보이는데 엄청 기믹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바닥에 보시면 이 흰 파츠를 열면 열립니다. 이렇게 연 상태에서 위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넣어 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안쪽에 숨겨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안쪽 파츠를 위로 열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합금 조인트가 꺾여서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직선으로 펴 주시고요. 반대편도 펴 주십니다. 그리고 커버를 다시 내려 주시고 이 위쪽에서는 중앙에 검은 파츠가 있는데 여기도 홈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걸어서 들어주시면 이렇게 파츠가 올라가고요. 이 부분도 슬라이드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리만 합체했는데 벌써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전에 이 직선으로 폈던 조인트 부분에 요 홈을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 홈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빡빡해서 힘을 많이 주셔야 들어갈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간 줄 알고 그냥 놔두시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꼭 힘 줘서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이렇게 조인트가 안쪽까지 쑥 들어가게 되면 결합이 완벽하게 체결된 겁니다. 다음으로 허리입니다. 허리는 아까 펴줬던 안테나를 안쪽으로 다시 넣어 주시고요. 이 측면 프로펠러 중에 이렇게 조인트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쪽 부분을 아까 골반 부분의 중심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체인데요. 상체도 아까 공중팀 합체한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이 90도 돌렸던 캐터필더 부분만 다시 수평으로 펴주시고요. 라가 2호기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커버가 있는데요. 이 흰색 커버를 들어서 안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넣어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 라가 2호기의 홈 부분과 허리 부분의 프로펠러 부분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파손은 없습니다. 이 발사되는 기믹은 이 중앙에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이 빠지면서 발사가 되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 조립하다가 나도 모르게 눌러져서 발사되면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이 주먹 파츠의 경우는 이쪽 보시면 이렇게 홈이 나져 있습니다. 그 홈 부분에 맞춰서 3호기와 4호기의 이 뒷날개 부분을 끼워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딸깍하고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먹을 90도 돌려주십니다. 다음으로 라가 5호기를 아까 전에는 이런 방향으로 꽂혀 있던 건데요. 180도 돌려서 이 방향으로 동일한 부분에 꽂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날아갔던 머리 부분을 다시 한번 꽂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얼굴 가리개를 열어 주십니다.
다음으로 각부의 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의 경우는 좌우 회전이 가능하고요. 어깨의 경우는 위아래로 살짝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뽑혀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회전의 경우는 클릭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뚝의 회전도 가능합니다. 팔꿈치의 경우는 클릭으로 가동을 합니다. 한 45도 정도는 가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먹 파츠의 경우는 이렇게 당겨서 빼는 게 가능한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 관절이 보입니다. 양옆으로나 위아래 가동이 가능하고요. 추가 파츠로 들어있는 무장손 등으로 당겨 빼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의 경우는 이렇게 유코기 아까 프로펠러 부분을 당겨서 빼면 안쪽에 관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허리를 뒤로 꺾거나 앞쪽으로 구부러뜨리는 게 가능하고요. 허리 회전의 경우는 밑에 부분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허리 회전이 가능합니다. 고관절의 경우는 앞쪽 스커트와 측면 스커트를 위쪽으로 들어서 올려주실 경우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데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90도가 살짝 못 미치게 올라가고요. 뒤쪽은 D스커트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측면 스커트도 올라가기 때문에 측면으로도 이렇게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무릎의 경우도 이렇게 90도가 살짝 미치지 못하게 올라가지만 다리에 무게가 있어서 놓으면 이렇게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발목의 경우는 이렇게 밑에 쪽으로 당겨주시면 뽑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 가동이 가능하고요. 앞뒤로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의 경우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너무 얇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부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기가 합체한 기체치고는 굉장히 가동률이 좋습니다. 제가 포징을 잘 못 잡아서 좀 포징이 어정쩡하긴 한데 각 가동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포즈를 웬만하면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큰 칼인 나가소드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길고 짧은 종류의 라가스피어가 들어있습니다. 채찍 무기인 전자뷰트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호기 뒤통수에 있는 그 랜딩 기어 부분을 빼서 무기처럼 사용하는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끼워서 사용하는 스핀 커터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장을 쥘 수 있는 무장손, 주먹손 등 추가로 이렇게 손파츠가 총 4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수납할 수 있는 이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식으로 끼워서 사용하는 건데 저는 이 조립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리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특이하게 고라이온도 그랬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명패 부분을 이렇게 볼트론과 다이라가 두 종류를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해서 장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장인 스핀 커터를 한번 껴줬습니다. 손도 이렇게 무장손으로 한번 바꿔줘 봤는데요. 확실히 이 무장손으로 바꾸니까 그 전에 이 뭉툭했던 주먹보단 프로포션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반다이에서 발매한 다이라가 P15을 한번 보셨습니다. GX88번으로 가장 최신의 초합금 제품이고요. 최신 초합금답게 프로포션도 살리고 가동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체고요. 어렸을 때 타이탄 15를 보고 자라신 세대라면 저보다 굉장히 반가워하실 로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떤 로봇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 많이 아는 로봇을 해드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로봇을 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이라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뭐 또 어떤 기체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아이템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리뷰를 해본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유튜버기도 하지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컨텐츠 잡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봐주시는 분들이 보고 싶은 혹시 로봇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리플로 좀 남겨주시면 그 부분 참고해서 제가 다음 리뷰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이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합금호는 어느 정도 갖고 있고 ES합금 쪽은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로봇이 있으면 꼭 리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키덜트 조집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저와 함께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